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처음 느껴본 떨림이 일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부산 근교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느 날 집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인 이준호 씨와 결혼한 지는 거의 7년이 되었어요. 준호 씨는 9살 난 아들 민재를 둔 호랍이었어요. 처음에 민재와 저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지만 저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기보다는 조용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어요. 준호 씨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지만 늘 바쁜 일을 이유로 전국을 오가느라 집에는 자주 없었죠. 저는 집안일과 민재의 학교 생활을 도맡아 하면서 조용히 지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민재는 조용한 아이에서 키 크고 똑똑한 청소년으로 자랐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벽이 있었죠. 그 벽이 부서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준호 씨가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민재와 단둘이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의 무더위와 습기는 견디기 힘들었고 저는 마음을 가볍게 먹고 TV 드라마를 보며 간단한 식사와 베란다 화분 정리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고생하는 저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대신 들고 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는 주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커피가 제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말없이 웃으며 제 앞에 앉아 있었죠. 그 금요일 밤, 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은 홈웨어를 입고 바른 맨발인 채 약간 열려있는 가운 사이로 드러난 다리가 아른거렸어요. 땀에 젖은 머리를 넘기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민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제 곁에 앉았어요. 라벤더 향이 나는 핸드크림 세트였죠. 엄마, 항상 많이 해줘서 고마워. 이건 작은 선물이야.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마도 피곤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감정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어요. 민재가 내 옆에 바짝 앉아 발끝이 내 발에 닿아 있었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정돈된 부엌과 준비된 아침 식사가 저를 반겼어요. 작은 쪽지에는 항상 고마워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는 엄마가 아니었지만 민재에게는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무엇이라는 것을. 준호 씨가 출장을 떠난 그 여름,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지만 나는 어떤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무심코 지나치던 민재의 작은 행동들이 점점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죠.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김수연이고 42살 부산 근처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민재는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여름,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집안을 껐던 나를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 바구니를 대신 들었죠. 그 순간 나는 그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도움 그 이상이었어요. 그 뒤로 아침마다 부엌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커피 한 잔이 준비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민재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아 웃었고 나는 그 미묘한 분위기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 주 금요일, 하루 종일 집안 청소와 무거운 가구를 옮기느라 진이 빠진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운은 약간 열려 있었고 맨발인 내 다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죠. 땀에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민재가 조용히 들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라벤더 향이 나는 핸드크림 세트를 꺼내며 말했다. 엄마, 항상 고생 많으시죠? 이건 내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마음 한편이 따뜻하게 물들었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민재가 내 옆에 바짝 앉아 있었죠. 그의 발끝은 내 발에 닿아 있었고 그 따뜻함이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나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와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엄마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또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준비된 아침 식사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항상 고마워요, 엄마. 나는 그 문구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고 민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여름, 민재와의 거리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을 때 나는 우리 사이에 생겨난 미묘한 변화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집안 곳곳에 그의 작은 배려가 스며들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김수연, 42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부산 근교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 여름, 평화롭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남편 준호 씨는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나는 아들 민재와 단둘이 집을 지켰다. 무더운 날씨에 습기까지 가득한 집안에서 나는 단순히 하루를 견디는 것에만 집중했다. 민재는 항상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날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빨래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고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해 놓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조용한 시선과 미소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낯선 감정을 일으켰다. 나는 그가 나를 단지 천마로만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동시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 금요일 밤, 나는 집안일로 지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의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맨발로 다리를 살짝 드러낸 채 땀에 젖은 머리를 넘겼다. 민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라벤더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꺼내며 엄마, 이거 좋아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그가 내게 보여준 배려는 단순한 아들의 사랑과는 달랐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웃음을 나누었다. 민재가 내 옆에 바짝 앉아 있었고 그의 발끝이 내 발을 살며시 스쳤다. 그 따뜻한 접촉은 우리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했다. 나는 그동안 감추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또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와 계란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에는 항상 고마워요, 엄마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보며 눈물이 맺혔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다. 민재에게 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무더운 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가벼운 회색 홈웨어를 입고 베란다에 앉아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바람은 거의 없었고 습기는 점점 짙어져 숨쉬기가 힘들었다.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집 안복도를 지나던 중 민재가 갑자기 조용히 다가와 내 손에서 바구니를 받아 들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 이상의 것이 느껴졌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가 이렇게 다가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달리 낯선 다정함과 관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동안 거리감을 두었던 우리 사이에 무언가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무더위에 지쳐 땀이 흘러내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민재는 갑자기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물컵과 냅킨을 내 앞에 놓았다. 엄마, 이거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잠시 멈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애틋했고 나를 향한 무언의 신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연한 베이지색 홈웨어가 은근히 각선미를 드러냈고 긴 머리는 대충 묶인 채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몇 가닥이 얼굴을 스치며 감각을 자극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가방에서 작고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엄마, 이거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민재의 따뜻한 체온이 내 옆에서 느껴졌고 그의 발끝이 내 발에 닿았다. 그 따뜻함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는 듯 했다. 나는 그동안 나 혼자만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또 한 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커피 한 잔이 내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다. 작은 쪽지에는 항상 고마워요, 엄마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고 민재에게는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 위에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맞는 부드러운 회색 홈웨어가 살짝 열린 채로 다리가 드러났고 맨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다. 긴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지만 몇 가닥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은근한 매력을 자아내고 있었다. 무더운 공기 속에서 나는 땀에 젖은 머리를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고 따뜻했다. 그는 가방에서 작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나는 그 향기에 잠시 숨을 죽였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민재가 내 옆에 바짝 앉아 있었고 그의 발끝이 내 발에 닿았다. 따뜻한 그 접촉은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했다. 나는 그동안 감추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또다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토스트와 계란, 커피가 내 자리에 준비되어 있었고 작은 쪽지에는 항상 고마워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구에 나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민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민재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점점 내 일상에 내밀하게 스며들었고 나는 그 변화에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는 듯했다. 그날 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잠 못 이루었다. 민재와 나 사이에 생겨난 그 미묘한 감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다. 나는 김수연, 42살의 평범한 주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재는 여전히 조용하고 배려 깊은 아들이었지만 그의 행동들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가 내게 건넨 라벤더 향 핸드크림,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 그리고 작은 쪽지들은 단순한 아들의 애정 표현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나는 남편 준호 씨가 먼 곳에서 일하는 동안 민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가 내 옆에 다가와 앉을 때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얼얼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건 옳지 않다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제 곁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가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긴 머리를 단단히 묶고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재와 나 사이에 생겨난 이 새로운 연결고리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선이었다. 나는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그를 향해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재와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민재가 내게 건넨 작은 선물 상자 안에서 뜻밖의 쪽지가 발견되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연 씨, 저는 단지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김수연, 42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평범함이 무너졌다. 내가 생각했던 가족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감춰졌던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민재가 내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아들의 사랑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내게 깊이 빠져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내 방으로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진지하고 절박했다. 수연 씨,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그의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그 고백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의 말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어오른 금지된 감정은 우리 둘 모두를 올감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경계선 위에서 두려움과 욕망 사이를 맴돌며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의 고백은 내 심장을 깊숙이 흔들어 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을 마주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금지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재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연 씨, 저는 당신이 저를 단지 엄마로만 보지 않았으면 해요.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눈빛은 순수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 우리의 관계가 가져올 파장을 상상하니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멈칫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민재와 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넘쳐났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수연 씨,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의 눈물이 고였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렇게는 안 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 말조차도 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주지 못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고 나는 홀로 남아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마음속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금지된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말투가 달라졌다. 무언의 긴장감과 기대가 공존했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위험하고도 달콤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재와 나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매 순간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그가 내 곁에 있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시선이 내 몸을 훑을 때면 숨이 가빠졌다. 그가 내게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듯 느껴졌다. 그 감정은 점점 커져서 마치 불길처럼 내 안에서 활활 타올랐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부드러운 아이보리빛 홈웨어를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감쌌고 가운의 단추는 살짝 풀려 다리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민재가 조심스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살며시 닿았고 그 온기는 내 몸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수연 씨, 제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싸움 같았다. 내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완전히 열려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속에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금기와 두려움을 잊은 채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감정은 너무 강렬했고 너무도 진실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은 위험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우리 둘 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금지된 감정의 정점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족의 경계를 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새벽녘, 집안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검은빛 실크 가운을 몸에 두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목선을 감싸며 가운 사이로 드러난 다리는 은은한 섹시함을 자아냈다. 마음은 복잡했고 몸은 무거웠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끝에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만이 자리했다. 민재와 나, 우리는 이제 단순한 엄마와 아들이 아니었다. 그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남은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망뿐이었다. 그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빠져들고 말까? 문득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우리가 함께 찍힌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연 씨, 이 모든 것이 끝나더라도 당신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을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절망이 뒤엉킨 감정들이 내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에 또 다른 비밀과 시련이 찾아올 것임을 직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될 것이다.